네, 안녕하세요. 미디오빠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일요일 오후입니다. 날씨는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날씨는 좋고, 그래도 뭐,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검사량을 많이 늘려서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있다고는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에게는 아주 흑역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기를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귀촌해서 바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아주 찌질한 사기꾼의 정말 찌질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기분이 나쁜 게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전과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과를 얻었어요. 그건 진짜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전과의 항목이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 거예요.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건축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돼서 제가 어쨌든 전과자가 됐습니다. 법률 전과자죠. 법률이란다. 벌금 전과자가 된 거예요. 기분이 아주 더럽죠. 예. 물론 그 벌금을 내고 이제 뭐 해결을 받지만 그 사기를 당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음, 이제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봉화에 내려와서 집을 이제 짓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땅을 샀죠. 땅을 사고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였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 시골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당한 사기를 당한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 그냥 어이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라 이제 주위에 물어봤죠. 이걸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알려주는 대로 다 똑같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이. 자, 그러니까 토목 설계,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득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건축 사무소에 가서 그 설계 도면을 이제 첨부해서 넣으면 개발 행위가 먼저 떨어지고 나면 설계 도면을 넣고 해서 그게 다 허가가 나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첫 수순으로 그 건축 사무소를 소개를 받게 돼요. 저도 이제 찾아봤죠. 대부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그거를 제가 여기 사는데 봉화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에다 맡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여기 지역 업체에 다 맡겨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군청 앞에 보면 법무사, 건축 설계 그 사무소, 뭐 토목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 군청 근처에. 항상 그런 인허가 문제가 항상 많이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도 늘 그 회사들이랑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잘 알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요런 그 건축 설계 사무소나 건축 사무소나 그런 업체들은 어쨌든 일이 되게끔 풀어나가요. 공무원들이랑 그러니까 유착이 돼 있다는 말이 아니고 늘 일을 하니까 공무원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작은 지역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의뢰인에게 일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일이 되게끔 일을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인허가 문제는 지역업체에다가 맡기라고 하거든요. 또 그게 맞고요. 저도 지금 살아보면서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작은 주택 정도 되는 건축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무소를 하나 선정해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처음에 토목 설계비랑 그 건축 설계비 해서 400만 원의 돈을 줬어요. 400만 원의 돈을 주고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건축사무소에서 와서 아, 이제 허가가 났으니까 건축을 해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 제 집을 지어줄 시공사를 갖다가 선정을 미리 다 해놨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게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하도 이런 지역 업체에다가는 맡기지 말으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제가 그래도 좀,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계약을 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시공사도 정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사장이 와서 허가가 났으니까 이제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다 했죠. 그래서 착착착 잘 진행됐어요. 서울에서 그 저희 집을 지어주러 온 회사도 굉장히 잘 지어줬어요. 집을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었어요. 집을 다 지었죠. 그래서 이제 집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제가 등기를 내러 준공을 받으러 이제 군에 갔죠. 여기서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군에 가서 준공을 내러 딱 가니까 군에서 저한테 서류가 접수가 안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벙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냥 불법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허가도 받지 않고 내가 땅에다, 비록 내 땅이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내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올린 그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된 거예요. 제가 건축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때서야 어디에 맡기셨냐 그래서 누구 그 회사에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군 그 담당자가 그분이 좀 문제가 많으신 분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에서도 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고 뭐 광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기꾼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빵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빵에 가서 살고 나와서 지금은 요 인근 어느 지역에서 또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엄청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딱히 방법은 없고 일단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군에서도 저를 그러면 그 약식 기소처럼 해서 법원에서 벌금이 나올 거래요. 불법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서. 근데 그래도 제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 해서 제가 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가 양성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데 저는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봤어요. 자, 일단
그 사기꾼에게 400만 원의 돈을 먼저 줬죠. 그러고 벌금 300만 원을 냈죠. 그러고 벌금을 내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건축사무소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사후에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건축 도면 이런 것들 다시. 근데 저는 그 회사한테도 또 약 300만 원의 돈을 주고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한 400만 원의 돈을 주면 다 끝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벌금 300에 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돈을 더 내고 양성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공이 나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비하면 제 사기는 아주 귀여운 사기예요. 회복이 가능한. 그런데 어쨌든 저는 피해자이자 오히려 제가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대질도 하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배째라예요. 그냥 배째라로 나오면 진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때리고 싶지만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제가 또 폭행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충고를 해주죠. 그래도 그 업체도 한번 주변에 평판을 한번 들어보고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업체랑 제가 벌써 여기 와서 제 명의로 된 건물만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은 거잖아요. 그 네 개에 해당하는 그 건축사를, 동일한 건축사를 써요. 여기 지역업체에. 그분은 일을 정말 깔끔하고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에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의 실수라면 더 꼼꼼히 안 알아봤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은 그렇게 사기 당할 거라고는 일단 상상을 못 해요. 아니, 버젓이 간판 걸고 일을 하는 사무실이 있고, 일을 하는 사무실에 내가 찾아가서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의뢰를 했는데, 아예 일을 하나도 안 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식조차도 안 통한다는 이런 후진적인 이런 일들이 아직도 여기 시골에서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시골에 와서 사람이 집을 짓거나 뭘 행위를 할 때는 대부분이 다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꼼꼼하고 항상 더블 체크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가 그냥 한 번에 맡기지 마시고 조금 여러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한 주변에 그 평판을 좀 들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오래 사셨고 건물을 그래도 짓고 사시는 분한테 가서 혹시 건축사무소는 어디다가 의뢰하셨었나요? 그 업체는 믿을만 한가요? 이런 걸 좀 물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예. 저도 지금은 다 그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그런데 제가 설마 이런 일로 상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 그냥 바로 업체를 선정을 했었고, 그래서 뭐 제가 결국 뭐 다 건축주로서 책임을 지고 벌금 전과자가 됐지만, 뭐 지나고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되게 기분도 되게 더럽고 당장 금전적으로도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몇백만 원이 지출되니까 굉장히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몇천만 원, 몇 억 사기 당하신 분에 비하면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저한테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어 생전 처음 법원에 가서 법원에 들어가서 벌금 내고 나오는데 기분이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제 영상에 올리고 또 제가 이제 지금 그래도 나름 이 홀리가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뭐 부러워하시고 그래도 성공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을 것처럼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시골에 와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예. 진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기도 당하고 전과자도 되고 보통 사기 당하면 피해자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이게 벌금까지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런 피해 절대 당하지 마시기를. 예, 처음부터 아주 꼼꼼하고 항상 여러 분들의 그 의견을 잘 들으셔서 사기 안 당하고 아주 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얘기는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기 조심하시고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예,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